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 홍지영 감독님부터 해서 관객분들께 인사하고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괴물 유령 자유인의 감독 홍지영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괴물 유령 자유인의 성철 스피노자 그리고 유령 역할을 맡은 권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물유령 자유인에서 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윤혜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괴물 유령 자윤에서 성심 역을 맡은 엄태나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꼭 많은 질문과 얘기로 좀 그런 어떤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요. 행사는 약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관객분들 질문까지 이제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괴물 유령 자유인 각 챕터별로 제목이 이제 꾸려져 있는 영화인데 사실 괴물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전작 단편인 스피노자의 편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작품에서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사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형식의 영화가 있었어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라고. 그 작품도 단편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하나의 옴니버스가 되면서 뭔가 좀 다양한 어떤 결들을 일으키는 어떤 작품이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애초부터 이렇게 묶어서 상영을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장편을 이렇게 좀 짜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애초에 이게 장편으로 영화가 기능하면서도 각각 단편으로도 이제 단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들은 이제 뭐 각각 그때는 처음 기획했을 때 좀 달랐지만 세 편의 단편이 하나에 이렇게 흐르는 그게 엮여서 뭔가 서로 관통하면서 흐르는 그런 장편으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배우님들은 이 작품을 처음 완성됐을 때 언제 보셨고 좀 물론 찍으면서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만만치 않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언제 또 보셨고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짤막하게 권기아 배우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16년도부터 한 편씩 찍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단편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았고 마지막 자유인을 찍고 나서 완성된 걸 봤는데 그랬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좋았고 처음 봤을 때도 좋았고 시나리오도 좋았고 계속 좋았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단편 첫 번째 작품 시작하면서는 감독님이 앞으로 또 몇 개를 더 같이 가실 거라는 거 듣기는 했지만 그 시나리오는 전혀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게 중간중 그쵸 감독님?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작품만 시나리오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전혀 사실 예상을 못했었어요. 처음 작품을 찍어보고서 그래서 또 언제쯤 연락이 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1년 뒤에 또 다시 만나고 또 하나를 찍고 또 1년 뒤에 또 다시 만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이 됐기도 했고 그래서 또 재밌었고 리프레시 되는 과정들도 있었고 저는 네 그렇게 재밌게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영화는 2016년부터 1년에 한 편씩 이제 촬영을 했고요. 처음 이 영화가 이제 관객분들한테 선사됐을 때는 스피노자의 편지로 그 괴물편을 이제 키어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완성된 작품으로 이제 오늘까지 이게 만나게 되는데
매 회마다 그 감독님이 주시는 그 시나리오 읽으면서 약간 저는 성찰의 의미가 되게 있었거든요. 예, 그 글로써 받아봤을 때. 그래서 그 느낌을 여전히 지금 간직하면서 지금 네,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의 시작을 일단 보면서 영화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전복적인 느낌이겠다라고 받았던 게 사실 저는 좀 이론이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저기 성심의 그 목소리가 저는 어떤 성교의 목소리라고 약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니까 약간 그 장면도 약간 뜨악했는데 변을 보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뭔가 마치 그 선언하듯이 영화가 좀 펼쳐진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틈입되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어떤 대사, 그러니까 뭐 약간 잠언 같은 철학적인 어떤 대사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사실 관객으로서는 따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장면이 나오는데 안에 자막으로까지 깔려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참 만만치 않았는데 근데 어떤 그 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명확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은수와 성심이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과정을 역으로 그렸어요. 괴물은. 처음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결이 또 독특한 어떤 느낌들을 좀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감독님께 듣고 싶네요. 그게 근데 역으로 그러셨다는 거가 조금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학생이요. 은수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은수랑 닮은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그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헤어진 상태에서 그 전의 과정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회상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성심이 이제 어떤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이런 헛발질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른 양해를 좀 해주면서 좀 하나씩 탐색하는 과정으로. 근데 그 역할은 이제 그 윤혜신 배우님이 똑같이 진행하시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플래시백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진행했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사실 그 장면에서 약간 그 어떤 괴물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성심과 은수의 되게 다른 어떤 태도였던 것 같아요. 성심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 어떤 그 성소수자이자 또 갑질을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인물이잖아요. 어떤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은신의 폭이나 좀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은수는 매우 좀 어떤 적극적인 부분을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좀 연기했냐는 건 좀 진부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캐릭터의 상황들에 대해서 두 배우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혜신 배우님부터 혹시. 네네, 편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아까도 이제 성찰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심을 빗대어서 저를 보는 것 같았고 우리 누구나 이게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일들도 많이 겪고 그래서 저도 그 해마다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약간 성심을 빗대어서 약간 주문처럼 성심의 대사들을 외우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막 발생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심은 본인은 은수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자라는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 거에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제 대학 시간 강사로 지내면서도 본인이 이 논문 대필에 뭐 안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이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소심한 그런 성격이 비추어지는데 그런 게 이제 저의 모습과 좀 닮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이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은수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성심이 뭐 의지를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나름 뭔가 약간 의지를 갖고서 얘기를 계속 하는 듯 하지만 또 알고 보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또 뭔가 방황하기도 하고 번뇌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인데요. 그런 것들이 뭐 꼭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삶하고도 엄청 많이 와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그 MBTI도 엄청 유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진짜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하고 또 사회 속에서의 나라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게 비춰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하는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요 작품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이제 은수가 또 그런 고민 속에 있는 모습들이 또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약간 외형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트 머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지내지만 또 거기에 대한 혼란들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참 고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것이 이 주변 사람들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도 뭔가 의지를 갖고 같이 나아갈 그런 힘을 갖거든요. 근데 진짜 삶 속에서도 항상 외롭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또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영화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항상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좀 많이 울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그냥 저의 삶에 비춰봤을 때도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어떤 관객분께서는 호기심으로 찾아왔는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는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형식의 영화를 뭐 이렇게 이런 해석은 어떤 건가요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떤 힌트들을 드리면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식으로 좀 약간 이번 시간을 좀 꾸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관객분께서는 스피노자가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 세 작품을 다 아우르는 어떤 것이죠. 권기아 배우님이 막 극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제 스피노자로 아마 얼굴이 이제 그 분장을 했던 것들은 스피노자의 현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권기아 배우님 만만치 연기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사실 그렇게 독백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보단 일종의 그 캐릭터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어떤 연기들을 펼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께는 스피노자라는 그 철학자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왜 뭐 이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매혹이 되셨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시겠지만 감독님께 스피노자는 어떤 좀 인물인지 감독님께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고 그거를 또 연기하신 권기아 배우님의 일종의 소감이라거나 좀 연기를 좀 임했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은 이게 처음에 기획을 제가 했을 때 한참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2012년도에 처음 그냥 이렇게 되게 어렴풋한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긴 한데 그때 한참 스피노자한테 매료가 돼 있었어요. 스피노자의 철학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어떤 퀴어와 스피노자를 연결하는 어떤 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연결 지점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어떤 다양성과 정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 퀴어와 혹은 또 퀴어 운동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시켜볼 때 시도를 처음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노자를 뭐 등장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피노자의 삶을 또 들여다 보니까 그 삶 또한 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소수자들이 겪는 어떤 고통 혹은 우리가 뭐 사람들은 이제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직접 현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배우님. 네. 네. 일단 그 기분이 네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가고 그렇게 공간이 꾸려져 있고 그 옷을 입고 분장을 하면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그 기분을 갖고 임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재현적이지 않은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상을 재현하는 거랑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렇다고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뭔가 다른 보여줄 게 있다면은 다른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나 톤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또 나온 작품을 보고서 그러면서 좌우명이라는 게 딱히 없었는데 굳이 물어보면은 아모르파티라고 말하고 그러거든요. 운명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삶의 구속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런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깊은 공감을 해서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는 얘기는 이 영화의 전체를 그냥 관통하는 어떤 테마 중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저 역시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그 유령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제 그 시간을 초월한 그 영매 같은 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 분께서 그 딱 이제 풀밭에 앉아 있을 때 음료를 권하는데 안 마셔요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애드리브였을까? 사실 이 부분이 시작으로 왜 들어갔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장난식으로 좀 여쭙자면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간 건가요? 그 애드립은 아니었고요. 시나리오에 썼어요 제가. 근데 저도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를 노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좀 썰렁한 느낌 혹은 이제 거기서 유령이다 보니까 못 마신다 이런 나름의 설정을 갖고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네. 네. 아까 그 시작을 여는데 뭔가 좀 재밌게 시작하는 듯한 유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던 그런 좀 부분이었고요. 좀 이렇게 또 곁들여서 여쭙자면 사실 유령 같은 부분은 저는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피노자의 어떤 철학에 좀 이렇게 푹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괴물과 자유인의 약간 좀 조금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챕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말하자면 삶과 죽음이나 영원, 뭐 존재에 대한 어떤 사유들이 되게 넘쳐나요. 특히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철장 같은 데서 이제 그 나뭇잎이 있을 때 아예 존재 자체도 없어진 채 이제 소리만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어에서 심지어 아예 언어를 초월한 어떤 그 언어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심지어 광규아 배우님 책은 저는 물고기가 됐다고 봤거든요. 그 횟집에서의 그런 거 정말 되게 전복적이고 되게 대단한 어떤 좀 진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허심탄회하게 여쭙자면 유령 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유령 편은 좀 감독님께서 좀 어떤 연출 의도로 좀 이렇게 꾸리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유령은요 사실 되게 제일 어려워하시는 장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꼭 필요했던 장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자유인의 어떤 긍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거기서 유령에서
성철이 이제 연습하는 대사가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때 아모르 파띠랑도 연결. 사실 아모르 파띠는 이제 니체에서 온 거긴 한데 스피노자와 니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죽음을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다양한 세계가 다양한 만큼 우리도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가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변화이고 그게 이 다양한 세계 안에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원의 빛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먼지가 돼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 그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물고기가 되든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거니까 영원한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사라져도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양하다면 어떤 퀴어도 뭐 소수자들도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다 다양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다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에서 죽음이 죽음 관념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필요했던 거는 그런 쇠약하고 변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나 지금 막 되게 젊고 젊다는 거고 20대 만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노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젊은 거죠. 그런 쇠약하기 전까지의 우리가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변하는 몸들, 죽어가는 몸도 어떤 이 세계 안에서 내가 그거 일부다. 이런 걸 긍정할 때 우리가 진짜로 진짜로 그런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를 그냥 일종의 변화하는 걸로만 받아들이면 그걸 인정하면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죽음은 나쁜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마치 이게 독사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독사가 먹었을 때 죽은 게 그냥 그 사과의 독과 내 아이 신체의 어떤 나쁜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죽음도 하나의 그런 나쁜 만남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나쁜 만남을 만들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만남들을 기쁜 만남들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쁜 만남들 노력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자유의 부분이라면 그걸 깨닫는 과정이 유령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긍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뭐 어떤 죽어가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게 꼭 죽음이 죽음을 긍정하는 게 아닌 게 그 사이에 그 아모르 파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는 몸을 이 삶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걸 했던 게 사실 어떤 소수자들 혹은 이제 퀴어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더 퀴어를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고들도 많잖아요. 어떤 차별과 억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포함되지 않아서 뭐 자살 사고라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긍정하고 이 슬픔 안에서도 이게 불행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코 우린 불행하지 않고 더 기쁜 만남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유령 부분이 좀 어렵지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 언어를 이렇게 말로 다시 풀어낸다는 건 꽤 만만치 않은 일이고 사실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시죠?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저는 3번 봤거든요. 정말 많은 게 볼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데 저희 극장 계속 틀 거니까 또 한 번 오셔가지고 보시기를 좀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지나가는 어떤 질문인데 어떤 관객분께서는 등장인물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권기하 배우님의 그 캐릭터는 어떤 스님의 이름도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직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의미가 있으셨나요, 감독님? 네, 있었습니다. 성심은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아해서 네, 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되게 너무 철학 오타쿠적인데요. 그 들레즈가 그러니까 그 철학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스피노자랑 니체랑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명이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그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종교가 있진 않은데 거기서부터 그때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성스러운 마음 그게 뭐죠?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성스러운 마음이 그 삼일체 중에서 뭐죠? 그 로스트 네? 네, 성령. 네,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거. 성철은 사유한 어떤 성스러운 사유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은수는 거기서 어떤 고민하는 존재보다 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성심과 어울리는 좀 되게 예쁜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관객분께서는 배우님들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그 어떤 모 드라마 작가님의 그 작품에서 이 눈에 레이저가 나가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물고기에 비유했던 그 권기하 배우님의 그 장면은 그 컬러로 전환되면서 이제 일어나실 때 약간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찍기 힘들었거나 좀 어렵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이렇게 배우님들 한번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안무분이나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네, 관계 배우님부터 해주세요. 사실 유령 파트 때는 다 즐거웠고요, 정말. 자유인 때도 굉장히 즐거웠고 왜냐면 그때는 또 특히 까메오기도 했고 다들 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모임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괴물 때 제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그때 표정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현장에서 가지고 3회차 다 참여한 어떤 스텝이 처음에 인상 되게 안 좋았다고 1회차 첫 영화 때 그렇게 2회차 때 두 번째 영화 유령 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추웠던 것으로. 그 물은 당연히 뭐 차가웠던 물이었겠죠. 물 속은? 물은 그거는 그냥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네, 물은 안 힘들었고 물은 그냥 너무 이렇게 뚱뚱하게 나왔다. 맞아.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심리학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걸로. 네, 저도 약간 그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힘든 것도 있고 속상한 거는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찍다 보니까 저희들도 얼굴이나 이런 체형이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약간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또 살이 올라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말라 있고 이런데 근데 또 그게 나름 영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좀 그래도 우리가 약간 그 보이우드처럼 좀 약간 야, 이 변화의 모습을 잘 담아줬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그 이제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정말로 거의 마지막에 찍어졌는데 야 이걸 3년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또 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손을 잡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 다 계속 막 주룩주룩 흘리니까 근데 감독님은 또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뭔가 있는데 눈물은 안 흘렀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셔가지고 막 엄청 그 장면 좀 그래도 여러 번 찍었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네, 그랬던 또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사실 괴물 영화가 좀 찍었던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이 기억을 좀 이렇게 해보자면은 괴물에서는 이제 제가 거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많이 추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기아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히트텍 많이 챙겼던 거 기억나고 근데 히트텍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맨발로 막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많이 긁히고 아팠고 네, 그랬던 거 기억나고 네. 근데 사실 해마다 만남이 너무 즐거워서 네,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동창회처럼 만나면 안 되냐 이런 막 요구도 했었는데 네, 이런 자리에서도 만나게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성신과 은수는 괴물과 유령을 지나서 자유인에서의 그 어떤 성심도 이제 그런 어떤 방어적인 어떤 태도에서 좀 변화가 생기고 뭐 저는 약간 그 이렇게 손 마주 잡는 장면을 보면서 옛날 그 무한도전에 그 그랬구나 어떤 그게 약간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좀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약간 좀 재밌게 좀 봤던 부분인데 되게 너무 뭉클했던 그 쌓아왔던 것들이 아 이렇게 변화들이 뭔가 생겼구나라는 점에서 너무 저도 약간 울컥하면서 봤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사실 영화의 단편들을 다 이제 뭔가 관통하는 건 사과와 그림 편지인 것 같아요. 사과는 특히 인물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 뭐 스피노자의 어떤 그 명언은 사실 그 사과에 대한 명언은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 중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과를 그렇게 그 모든 이제 에피소드에 관통하는 어떤 오브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과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게 아마 금단의 사과일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금단의 사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막 많은 매체에서 말씀 뭐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옮겨지는데 한편으로 되게 우리가 그게 어떤 질서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금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질서 혹은 뭐 많은 게 페미니즘에서는 뭐 여성들이 남성의 질서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상징으로도 이제 많이 해석되고 그래서 일단은 가져온 것 같아요. 금단의 사과로서의 사과.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메인이고요. 근데 또 스피노자가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스피노자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 스피노자라고 오해될 만큼 되게 스피노자적인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기쁜 전망을 믿어볼게요 하면 사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의미가 금단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그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살짝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제사상에 모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하려고 했어요. 다양한 좀 사과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서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가져오려고 했고 또 한편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뉴턴의 깨달음의 사과 있잖아요. 애플 그런 것처럼 뉴턴의 사과 뭐 이런 것도 좀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 엔딩 장면에서 이제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은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수락해서 그래서 네. 저는 그때의 톤이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걸 연기하신다라고 좀 봤는데 맞아요. 혹시 네.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울지 말고 약간은 제가 아시는 분이 보고 나서 그 발연기 연기가 너무 좋았다 하셨는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건 발연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연기를 연기하는 거를
좀 의도한 것 같은데 어떤 일반 이렇게 비전문 배우들도 어떤 자기 상황에 놓인 걸 연기하게 되면은 어떤 진심이나 어떤 그 연기의 그 어떤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여기 영화에도 싫어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 연기를 연기하는 네. 네. 뭐 관객분들 좀 질문을 빨리 좀 소화하자면 이거 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연결 영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불교 사상에 대해서도 좀 영감을 받으신 게 있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알게 모르게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직접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스피노자가 이제 불교 사상이랑 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피노자 철학이. 그래서 비슷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는 영화를 보는 동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뭐 괴물에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어떤 뭐 신념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좀 여쭙자면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다른 질문부터 할까요? 아니면 감독님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마다 정답은 좀 정답은 없는 그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건 저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쁜 만남들 건강한 것 그런 걸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기쁨과 어쨌든 제가 영화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자신을 믿고 그런 것들이 쉽진 않은 게 그거를 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네, 쉽진 않지만 그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권기아 배우님 그리고 윤혜신 배우님, 엄태나 배우님 쉽지 않은 어떤 지금 영화 혹은 뭐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의 어떤 활동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결코 그러니까 생활을 이제 또 하시면서 그렇게 배우의 어떤 역할로 계속 나아가시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상황 하에 이런 거를 좀 같이 해서 좀 여쭙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객분의 질문처럼 혹시 들으셨나요? 관객분 질문? 방금 제가 들었다? 네. 그럼 그런 어떤 맥락으로 권기아 배우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일단 사는 건 많이 힘들고 피로하기도 하고 잘 풀릴 거란 보장도 없고 뭐 그쵸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재밌고 집에 와서 노닥거리는 것도 재밌고 가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나온 영화 들고 이러면 또 재밌고 이러다가 뭐 잘 안 풀려서 배우 일이 잘 안 풀려서 배우를 관두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 하고 살아도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좋아요. 전 약간 흘러가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도 그냥 다 좋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사는 게 많이 힘들고 필요하고 갑자기 반성의 시간이 됐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뭐 각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활동 소소하게 하면서 느껴진 어떤 그냥 흘러가면서 느끼는 재미들도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그냥 그래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저는 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나 혼자 막 만화책 보고 뭐 잠깐 TV도 보고 오늘은 멍도 때리고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살아가면서 뭔가 슬픔이 더 크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엄청 냉정하고 차갑고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조차도 엄청 무섭고 냉정해요. 나를 제외하고는. 근데 또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한테 어떤 보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열심히 그래도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런 힘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 성찰의 시간 같기도 하고 삶이 많이 괴로우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늘 여겨왔거든요. 촬영하면서도 느꼈고 영화 보면서도 느끼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서도 느끼고 계속 매번 느끼는데 뭘 믿고 사느냐 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힘.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은 사랑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서의 그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그 에너지 본인이 갖고 있는 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찾아가는 재미와 약간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다짐으로 하는데 그래서 좋네요. 제가 끝나려면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괴물 유령 자유인이 너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사실 뭐 OTT다 보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소원해진 어떤 상황인데 저는 정말 이 영화만큼 시네마틱한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화 기술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장면들이 저는 많다고 봤던 게 뭐 예컨대 그 왕가희 감독 영화에서 많이 봤었던 자유인에서는 스텝 프린팅 기법인가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지에서 펼쳐져 나가는 어떤 이미지라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인형들의 어떤 막 이렇게 막 어떤 묘사들 프리즘 같은 묘사들을 저는 막 김경목 감독 작품이 그 감독님의 그런 어떤 실험 영화들도 많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뭐 오버랩이나 이제 어떤 디졸브되는 그런 것도 이 영화에 되게 좀 이렇게 잘 맞는 어떤 묘 중 하나라고 그렇게 봤던 그런 영상 구현의 어떤 퀄리티가 정말 저는 어떤 상업 영화에도 뒤지지 않는 어떤 수준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게다가 또 감독님께서 그 뿔 달린 어떤 그 괴물이라거나 이런 것들 뭐 분장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거의 다 구현을 실제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좀 어떤 거였는지 그런 측면에 좀 촬영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뭐 기술을 기술은 제가 이제 논의를 해서 구현을 한 거지만 글쎄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술 자체 이제 그 첫 번째 좀 힘들었던 거는 이런 기술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스텝 페널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 촬영마다 이제 그 이런 걸 할 거라고 했을 때 납득이 그 촬영 감독님들도 납득이 되셔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이유들이 있고 이제 어떤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 번에 나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다 편집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편집실에 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색보정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톤 맞추고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톤 맞추기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 카메라는 비슷한 카메라였는데 중간에 이제 추가 촬영한 것들이 완전히 다른 카메라였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톤 맞추는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질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톤으로 이제 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초반에 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좀 싶어서 좀 공개 배우님도 어떻게 좀 캐스팅했는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공개 같아요. 배우님 캐스팅이요? 네, 다. 네네. 일단은 오디션 공고를 냈어요. 다 보내온 것 중에서 이제 사실 권기현 배우님은 좀 그 전에 다른 영화에서 뵀었던 것 같고 무슨 그 뭐였죠?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다른 이렇게 무슨 잡지 같은 데서 봤어요. 근데 무슨 저진 잡지였나? 그런 데서 뵀었는데 되게 저는 그 성철 역할이 굉장히 젠더리스하고 에이지리스한 나이를 좀 알 수 없고 성별을 좀 그러니까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이제 SNS에서 그때 그 잡지 이미지를 봤는데 이 배우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디션 그 공고에도 프로필이 보내져 왔길래 이제 했고요.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매출해서 본 것 중에서 성심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성심님이랑 너무 딱 맞았고 은수도 그때 당시 머리가 짧으셨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은수인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대사도 하시고 다 오디션 하면 해주면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얼굴 성심이다. 네 그렇게 한 거였죠.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사실 그 3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는데 3부는 상대적으로 자유인은 상대적으로 되게 직관적이에요. 되게 대사도 되게 좀 직접적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느꼈던 쌓아왔던 어떤 결들을 좀 한번 해소하게 되는 거를 관객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너무 그래서 좀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직관적인 부분이 많이 좀 와닿았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들이 많은데 뭐 괴물들은 무시무시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괴물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유령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들의 손에 화염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문제 의식 혹은 이제 경각이 이 영화에 되게 깊이 이제 깔려 있다는 어떤 차원에서 저는 엔딩에 그 무지개 다리로 넘어가면서 퀴어 퍼레이드로 이어지는 그 연출이 너무 약간 감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괴물들의 사랑, 역동적인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질서정연한 거짓된 세계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와 어떤 비슷한 느낌들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의 어떤 그 좀 더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끝 얘기로 뭐랄까요? 감독님과 배우님께서는 좀 이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밝히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이제 은수가 목소리로만 상처를 비추고 있을 때 잠깐 나오죠. 괴물들이 죽지 않는 세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를 내가 노력하는 거
그래서 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방식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연인과의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뭐 광장에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기쁜 만남들을 만들어 가서 어떤 저 너머가 아니라 이 세계에 어떤 모든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여? 네. 네, 그런 삶들을 자신의 삶도 다양한 삶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를 좀 그런 긍정을 좀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영화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자연에서 특히 그렇긴 하지만 감독님이 약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게 되게 뚜렷하잖아요. 사실은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감독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히 이제 말씀 제가 드리기엔 정말 감이기는 한데요. 찍으면서 내내 그리고 편집이 다 되고 나서 보면서 조금은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나 어떤 슬픔이나 아픔들이 조금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하면서 작업을 했고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네,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남들로부터 뭔가 상처받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까 또 자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조금 그냥 나 자신 그대로 그냥 나를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가 얼음 만져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듯이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생각하고 잡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같이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외면화 그러니까 그 표피적인 것들의 이상함 우리는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이것도 지금 우리의 주제가 퀴어도 이상함으로 속하고 뭐 장애인도 이상하게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고 그런 표피적인 것들은 그냥 껍데기인 것 같아요. 네. 제일 그것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인 것 같거든요. 그 영혼을 만들어가는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굉장히 쉽게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잊고 있다가 이 영화가 주는 게 사랑과 긍정이었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각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저는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데 버스가 지나가자 이제 터널에서 계단으로 바뀌는 되게 좀 재밌는 연출인데 뭐 대사를 하거나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뭐 편집돼 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나 이제 관객분들께서 흑백에 대한 어떤 것들 혹은 뭐 이제 영화 안에 또 촬영 현장에 또 넣은 것들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뭐 시간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또 아마 GV가 또 이제 잡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분명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길 추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못 여쭙는데 감독님부터 앞으로 계획과 인사로 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지금 뭐 좀 제작 중인 또 차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지금 제 계획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좋은 만남, 기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정말 1%라도 여러분의 삶의 1%라도 뭔가 긍정의 힘이 되고 좋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좋은 작품 뭐 찍어둔 것도 몇 개 있고 또 좋은 재밌는 작품 캐스팅이 들어오길 늘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돈을 벌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운이 잘 맞으면은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무슨 작품이 있는데 다음에 나와요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직 계획이 없고요. 사실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저희 직업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또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차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약간 여한이 없어요. 네. 네, 연기를 또 하고는 싶은데, 네, 당분간 지금 이 영화가 주는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잔잔하고 조용한 파도 같았다가 마지막에서 울컥하는 이 마음은 뭐지?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슬픔 속에서 기쁨을 만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